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시지프스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원장 협박 사건을 주제로 각 언론사들이 어떤 기사를 썼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가 참 많은데요. 이 기사들을 보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뉴스원이 오늘 보도한 매우 흥미로운 특종인데요. 황의조 대표에게 협박 대신 사실관계를 이슈화해야 문자 건의라는 기사입니다. 어떤 기사냐면요. 안철수 관련 협박이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실관계가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 문자를 황의조 대표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 중에서 받았거든요. 이 문자를 받은 모습을 갖다가 뉴스원 사진기자가 포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안철수 원장 협박 사건의 기사는 항상 이 문자를 상기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협박 사건에 대해서 협박의 무게를 두고 보도하는 언론과 사실관계에 집중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분명하게 나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럼 먼저 보수 메이저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인데요. 사설입니다. 박근혜 측 안철수 불출마 협박 의혹 진위 배경 가려라 라는 기사인데요. 처음에는 그 정준길 새누리당 공보위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비판합니다. 이거는 정준길 그 새누리당 공보위원 자체도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길이죠. 그런데 이 말미에서 정준길 공보위원에게 정보의 출처를 말하라는 말과 함께 과거 검사 시절 산업은행 벤처 지원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얻었던 기밀을 털어놓는 것이라면 그 역시 진위는 물론이거니와 그 윤리성과 탈법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라는 걸로 협박 사건을 새누리당 차원이 아닌 그 정준길 개인의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준길 그 공보위원이 검사 시절에 이제 그 안철수 그 원장이 관련된 그 사건을 수사했었는데요. 이 수사를 하면서 어떤 정보를 얻었던 게 협박의 근거가 아니냐라면서 이제 그 개인이 그때 얻었던 걸 가지고 협박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협박하는 내용이 안철수 원장 층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은 근거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단독이란 표시랑 함께 그 산업은행 팀장 안철수부터 뇌물 안 받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1999년 그 안철수 연구소가 산업은행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주식을 대가성 뇌물로 줬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전 산업은행 벤처 지원 팀장인 강성삼 씨가 뇌물수수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그 사실관계에서 뇌물수수한 사실이 없다라는 기사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기사 뒷부분에 보면은 이 강 씨라는 사람이 산업은행 재직 시절 유명 벤처기업들에게 산업은행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그 해당 기업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뇌물로 받은 혐의로 이제 2003년에 2년 6개월 실형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는 전과자라는 거죠. 이런 그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원장에게 뇌물 받지 않았느냐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이제 당시 업계에서 안철수 교수 역시 강 씨에게 9억 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1억 원어치 주식을 줬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바로 정준길 공보위원이라는 거죠. 마치 일반인이 모르는 중요한 내막을 그 정준길 공보위원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그 JTBC의 보도인데요. 이게 기사는 아니지만은 기사와 함께 검색이 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내연녀 음악인? 접대부? 소문들 수면 위로라는 그 보도인데요. 이 먼저 영상 뉴스가 있는데 이 재생 대기 화면을 보면은 안철수 원장님 사진과 함께 그 맞은편에 그 룸살롱 간판 사진들이 불빛을 내고 있는 게 합성되어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 이미지로만 보면 마치 안철수 원장님이 룸사롱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그 재생 대기 화면에도 뭔가 의도를 좀 약간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뉴스에서는 안철수 원장님이 룸살롱을 자주 출입한다는 소문에서부터 접대부와 사귄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으며 30대 그 음대 출신으로 목동에 살고 있는 여자가 안철수 교수의 내연녀라는 소문도 있다는 얘기를 갖다 이제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금태섭 변호사가 안철수 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이제 기자회견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끝으로 또 이제 멘트로는 안철수 교수가 대선 무대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이 소문은 계속 안철수 교수를 괴롭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철수 교수 측이 룸살롱 출입 논란 때처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고 말하는데요. 보수 메이저는 대체로 협박 사건을 새누리당 전체가 아닌 정준길 공보위원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황우여 대표에게 왔던 문자 메시지 내용처럼 사실관계에 매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참 재미있죠? 그럼 이제 진보 메이저 언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경향신문의 사설을 보겠습니다. 안철수 불출마 협박설, 진상규명 철저히 해야 라는 사설인데요. 금태섭 변호사에 따르면 정의원, 그러니까 정준길 공보위원이 우리가 조사에 다 알고 있다. 이걸 터뜨릴 것이기에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먼저 전합니다. 그러면서 안 원장이 유력 대선 주자인 만큼 검증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뒷조사를 하거나 갖고 있던 정보를 흘린다면 문제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경찰이 안 원장의 사생활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경찰은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번 금 변호사 폭로에서 비춰볼 때 경찰이 아니더라도 국가기관이 안 원장을 사찰했을 가능성을 완전 지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기려 해선 안 된다면서 박근혜 후보가 철저히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밝혀야 된다고 말합니다. 경향신문은 국가기관이 안철수 교수를 사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4.11 총선 때 내관이 될 뻔했던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이번 사건과 연결되면서 재점화되지 않을까, 어떻게 변할지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겨레 기사인데요. 사설입니다.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는 안철수 불출마 협박이라는 제목인데요. 안철수 원장에 대한 불출마 협박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은 것이자 민주주의의 근본,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제 협박 자체에 중심을 두는 거죠. 정준길 공보위원이 평소 안 원장 문제를 선대위 내부에서 공유한다고 말했고 이 점을 밀어볼 때 이 문제가 새누리당 안에서 논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가 정준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한겨레 기사인데요. 이제 정준길 2002년 BW 수사검사 안철수 저격수로 발탁설 파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기사는 이제 정준길 공보위원이 2002년에 서울지검 특수 3부에 있을 때 안철수 교수의 신주 인수권 부사체 발행 과정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어서 공보위원회에 중용됐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향후 본의 아니게 상대 진영 후보에 대해 공세를 취하거나 검증 과정이 있을 때 친구로서 서로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던 정준길 공보위원의 증언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스스로 안철수 검증임을 자인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본의 아니게 상대 진영의 후보에 대해 공세를 취하거나 검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자체가 이미 자기가 안철수 검증 담당이란 걸 얘기했다는 거죠. 기사에선 이제 정준길 공보위원이 8월 31일에 남긴 트위터 글을 소개하는데요. 이 글이 참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안철수 연구소의 신주 인수권 부사체 발행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글인데요. 이걸 보면은 뭔가 자기가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걸 터뜨리겠다라는 예고편 같은 말이죠. 트윗된 글을 갖다가 썼던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친구에게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자체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트위터에서는 뭔가 폭로하겠다 얘기해놓고 친구한테는 그냥 이런 얘기가 있어라고 얘기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정준길 공보위원회 기자회견은 신빙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사의 말미에서 정준길 공보위원은 자신의 행동이 새누리당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으며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새누리당은 정 의원의 금태섭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조차 몰랐다라고 선을 그었다라고 말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번 협박 사건이 정준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새누리당 차원의 문제임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정준길 개인의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는 조중동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일보의 사설을 한번 보겠는데요. 추호의 낌새조차 용납돼선 안 될 안철수 협박이라는 사설입니다. 이 사설에서는 먼저 우리가 조사에 다 알고 있다며 대선에 나오면 바로 죽으니 안 원장에게 대선에 나오지 말도록 해라
라는 그 정준길 공보위원이 협박했다고 증언한 그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조사해 다 알고 있다라는 말이 이제 이 말에 주목을 하는데요. 이 말이 사실일 경우 조직적인 사찰 비방 의혹이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정보기관이나 사정기관이 여당의 안철수 죽이기에 관여한 것이라면 그것이 집단적이건 개인적이건 간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는 그 정준길 개인이 아닌 새누리당 전체 차원 또는 그 MB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도 이른바 영포라인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나라가 시끄러웠다. 유언비어 유포를 비롯한 비방 공세는 한국 정치가 청산해야 할 구태이다. 이 둘을 결합한 공작 정치야말로 두말 나위도 없다. 현재로선 흔적에 불과하지만 안 원장 측의 주장에 우선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면서 안철수 원장 측 그 기자회견 내용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서는 그 협박이 단순히 그 정준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새누리당 또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며 민간인 사찰 사건과 같이 그 안철수 원장에 대한 그 사찰에 대해서도 이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향신문과 그 한겨레가 나눠서 집중했던 걸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보수 마이너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그 데일리안의 기사입니다. 안철수의 울상 짓는 민주당 왜 하필 같은 시간에 이란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그냥 그 민주당 경선 중 가장 주목받는 광주 및 전남 지역 그 경선 당일날에 안철수 원장 측이 그 폭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 경선이 찬밥 신세가 됐다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뭐 안철수 원장 측이 고의적으로 민주당 그 경선을 위축시키고 자신이 야권 대표 후보가 되기 위한 술수가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의 기사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프론티어 타임즈의 기사인데요. 안철수 불출마 협박 국민이 바보인가라는 제목입니다. 뭐 프론티어 타임즈는 뭐 거의 다들 모르실 텐데요. 듣보잡에 가까운 진짜 마이너 중에 상마이너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사가 하도 가관이라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상식적으로 일개 공보관인 정준길이 대통령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안철수 원장을 협박했다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안철수 원장 측이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회견의 목적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말하는데요. 그 첫째는 최근 이제 뭐 보수 언론에 의해 불거지고 있는 재개발 아파트 딱지 구매 의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물타기 술수가 아니냐. 이게 아니면은 민주통합당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불출마 선언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좀 엉뚱한 그 결론인데요. 이 마이너가 왜 마이너인가를 잘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이런 마이너 언론이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그 심사가 까다로워서 어지간한 그 인터넷 진보 언론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상마이너 언론은 당당하게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올라 있으니 네이버만으로 이제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약간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큰 거죠. 참 웃기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리틀 조선일보라고 할 수 있는 뉴데일리의 기사를 보겠는데요. 1타 3피 안철수 업어치기 한 수로 출마 선언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뉴데일리 기사에서는 안철수 교수를 노련한 정치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박 폭로 기자회견이 그동안 검증 공세에 시달리던 상황을 반전시키고 대권 출마의 명분을 더 확고히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권 출마한다는 이제 얘기를 직접적으로 계속 하지 않고 밀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뭐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뭐 힘들게 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대권 출마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그 명분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선 구도를 안철수와 박근혜 이 구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여기 있어서 3자 구도인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을 좀 제외시키고 언론에서 안철수와 박근혜 대결 구도로만 보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일리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하필이면 기자회견을 해서 민주당을 물먹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뭐 보수 마이너 언론 기사를 봤는데요. 보수 마이너는 협박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교수 측이 국민을 우롱한다는 황당한 주장에서부터 민주당을 물먹이고 있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뭐 협박 사건의 본질보다는 협박 사건의 정치적인 그 파생 효과에 집중을 해서 안철수 교수의 순수한 이미지를 이제 그 정치꾼으로 변절시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진보 마이너 기사를 소개하겠는데요. 진보 마이너는 이렇게 대체로 약간 뭐 특별한 기사가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진보 메이저랑 크게 다를 바 없는 정도고, 야당 정치인들, 뭐 박지원 대표 같은 그 야당 정치인들의 발언 등을 소개하는 정도가 대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미디어 오늘의 기사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함세웅, 안철수 협박, 새누리 정체 밝혀졌다라는 그 기사입니다. 이제 그 함세웅 신부가 MBN 대담 프로에 나가서 했던 얘기를 갖다가 기사한 건데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 없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 이번 협박 사건이 유신 독재를 이어받은 새누리당의 뿌리와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그 함세웅 신부님의 말씀을 갖다가 소개한 기사입니다. 진보 마이너는 뭐 대체로 이제 진보 메이저랑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번 그 안철수 원장 협박 사건은 이제 보수 메이저와 진보 그리고 보수 마이너 세 언론 진영이 각각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을 머릿속에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사가 많아서 길어질까봐 빠르게 방송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어지진 않은 것 같네요. 네. 오늘이 이제 2번째 방송이었는데요. 내일 또 3번째 방송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이 되네요. 예. 그럼 그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2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